정희 씨, 이 약은 뭐예요? 정희 씨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예요. 설명이 모호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광고대 행사를 운영하는 김민호입니다. 올해 41살이죠. 아내 수연이와 함께 5살 딸 하유리를 키우고 있어요. 하유리는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건 지난 3월이었어요. 하유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말했어요. 희귀혈액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겨우 5살인 아이가 암이라니요. 더 큰 충격은 치료비였어요. 항암 치료와 각종 검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아내 수연이는 매일 울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하유리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 상주해야 했고 저는 사업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급하게 보모를 구해야 했어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박정이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경력이 풍부해 보였어요. 면접을 보러 오신 박정희 씨는 첫인상부터 묘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투가 평범한 보모와는 달라 보였거든요.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계셨고 손목 시계도 상당히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급한 상황이라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력도 좋아 보였고 조건도 맞았거든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박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박정희 씨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하유리를 막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이거 먹어. 가만히 있어. 아이에게 너무 딱딱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하유리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내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니야. 하유리만 잘 돌봐주면 돼. 박정희 씨는 매일 오전 8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하유리를 돌봤습니다. 아이 밥도 먹이고 놀아주기도 했지만 표정은 항상 무뚝뚝했어요. 미소 한 번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들어왔는데 박정희 씨가 하유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마. 이런 거 별거 아니야. 순간 화가 났습니다. 겨우 5살인 아이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유리는 박정희 씨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죠.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하유리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부모님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내는 반대했어요. 다른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하유리가 적응했는데 왜 바꿔?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계속 하유리에게 딱딱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유리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도 덜 나고 식욕도 조금 돌아왔거든요. 의사도 의외라고 했어요. 박정희 씨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유리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아이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좋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했어요. 부모치고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매일 고급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옷도 계속 바뀌었고 모두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희 씨, 다른 집도 많이 다니세요? 박정희 씨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만 다녀요.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하유리 약이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말고 다른 약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씨가 가져온 작은 병을 봤거든요. 병원 약과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정희 씨, 이 약은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박정희 씨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예요. 아는 분이 추천해 주셔서요. 설명이 모호했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그 약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면역 치료제였어요. 아직 국내에 정식 도입되지 않은 신약이었습니다. 가격도 엄청났죠.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약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런 비싼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처방전도 없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지만 하유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묵인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하유리에게 계속 무뚝뚝했어요. 빨리 먹어. 가만히 있어.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를 돌보는 손길은 세심했어요. 약 시간도 정확히 지켰고 식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하유리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내 수연이도 기뻐했어요. 정희 씨가 하유리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 겉보기엔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씨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어요. 보모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비싼 옷, 고급 택시, 그리고 그 신약까지 말이에요. 어느 날 박정희 씨가 가방을 열어놓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보니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국내 대형 제약회사였어요. 더 궁금해진 저는 그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박정희 씨가 가져온 그 신약이 바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박정희 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유리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정희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유리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내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유리의 3개월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회복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여전히 하유리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하유리가 웃을 때 박정희 씨도 살짝 미소를 짓는 걸 봤거든요. 어느 날 하유리가 박정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항상 무서운 표정 지어요? 박정희 씨는 잠깐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이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박정희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반말이었지만 어조가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먹어. 대신 이거 먹어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리도 박정희 씨에게 점점 애착을 보였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아이가 보모를 찾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할 줄 알았거든요. 박정희 씨가 가져오는 약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면역력 강화제, 항산화제, 각종 비타민까지 말이에요. 모두 비싸 보이는 수입 의약품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4개월째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완치 수준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회복력이네요.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어요. 아내 수연이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우리 하유리가 나았어. 저도 마음이 벅찼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딸을 보니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박정희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희 씨 덕분에 하유리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희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박정희 씨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기쁨과 안도감 같은 거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 씨가 하유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많이 나아졌네. 다행이야. 목소리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유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줘서 나은 거야. 고마워요. 박정희 씨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박정희 씨가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유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유리의 회복을 위해 뭔가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다음날 박정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의료계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박정희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옛날에 잠깐 병원에서 일한 적 있어요. 대답이 모호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유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박정희 씨의 정체가 무엇이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5개월째가 되자 하유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의학 논문에 실릴 정도라고 했어요. 박정희 씨와 하유리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정이 가득했어요. 우리 하율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이거 맛있게 먹어봐.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유리도 박정희 씨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씨가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네, 회장님. 아이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전화 내용이 더 신기했어요. 신약 효과가 정말 좋네요. 임상시험 결과보다 훨씬 빨라요. 임상시험이라니 뭔가 의학적인 이야기 같았습니다. 박정희 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민호 씨. 언제 오셨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박정희 씨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예전 직장 상사요. 안부 인사 정도로요. 대답이 어색했어요. 그날 밤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회장님, 신약, 임상시험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박정희 씨가 제약회사 관련 인물일까요? 며칠 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박정희 씨가 깜빡하고 서류 봉투를 놓고 간 거예요. 봉투에 제약회사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내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바이오엘스 제약이었어요. 궁금해서 바이오엘스 제약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하유리가 복용하던 신약들이 모두 이 회사 제품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 연역이었어요. 대표이사가 박정우였는데 박정희 씨와 성이 같았습니다. 혹시 가족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박정희 씨에게 서류 봉투를 돌려주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정희 씨, 제약회사랑 관련 있으세요? 박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 부탁한 거예요. 하지만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정희 씨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보모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유리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저한테 특별한 약 주는 거 알아요? 아이도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이 뭐야? 제가 물었더니 하유리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 약은 아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만 주는 거래요. 박정희 씨가 아이에게 뭔가 얘기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어요. 정희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아내는 별로 관심 없어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유리가 낳은 거잖아. 다른 건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진실이 궁금했어요. 박정희 씨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비싼 신약들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희 하유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6개월이 지나자 하유리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사에 남을 만한 회복 사례네요. 박정희 씨와 하유리의 관계는 이제 진짜 할머니와 손녀 같았어요. 하유리는 박정희 씨 없이는 못 견딜 정도로 애착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매일 이런 말을 했어요. 박정희 씨도 하유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 왔어요. 비싼 장난감도 자주 사다 줬습니다. 보모 급여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박정희 씨가 하유리에게 말했어요. 하유라, 할머니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아픈 거 다 낫게 해줬어요. 아이도 박정희 씨가 자신을 치료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박정희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유리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렇게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는 처음 봐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저도 박정희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희 씨 덕분에 하유리가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하지만 박정희 씨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기쁨과 함께 아쉬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박정희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유리가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까 곧 저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요? 하유리도 정희 씨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물었더니 박정희 씨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하유리는 이제 건강해요. 하유리는 박정희 씨가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아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하유리를 달래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유라, 할머니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박정희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희 씨, 하유리가 정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계속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정희 씨는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유리와 헤어지기 싫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도 하유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계속 함께해요. 하유리도 좋아하고 저희도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박정희 씨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을 명분이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박정희 씨에게 하유리는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박정희 씨 없이는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정희 씨가 계속 머물기로 했지만 저는 여전히 박정희 씨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비싼 신약들, 제약회사와의 연관성, 그리고 풍족해 보이는 생활 수준까지 말이에요. 어느 날 박정희 씨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졌어요. 바이오헬스 제약 부회장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부회장이라니요? 박정희 씨가 명함을 주워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옛날 거예요. 지금은 관계없어요. 하지만 명함은 최근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바이오헬스 제약을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부회장 박정희 씨의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집에서 하유리를 돌보던 그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이오헬스 제약 회장은 박정우였는데 부회장 박정희 씨와 부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 부인이 저희 집에서 보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왜 그런 분이 저희 집에 왔을까요?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경력을 쌓으려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박정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 씨, 혹시 제약회사와 관련 있으신 거 맞죠? 박정희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바이오헬스 제약에서 일해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희 집에서 보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박정희 씨가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박정희 씨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유리는 박정희 씨의 정체를 알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약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약 줄 수 있다고요. 아이에게는 이미 말해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수연아, 정희 씨가 제약회사 부회장이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왜 우리 집에? 아내도 궁금해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박정희 씨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박정희 씨가 하유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유라, 할머니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하유리가 물었더니 박정희 씨가 대답했어요. 그냥 느낌이 왔어. 이 아이는 꼭 도와줘야겠다고.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박정희 씨가 저희 집에 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희 씨가 갑자기 하유리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강해 보였던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하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하지만 그건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박정희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비노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하유리와 비슷한 나이였죠. 박정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유리와 똑같은 희귀 혈액암이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박정희 씨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딸을 잃은 후 박정희 씨는 신약 개발에 모든 걸 쏟았다고 했어요. 제 딸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에 성공한 신약이 하유리가 먹은 그 약이었습니다. 하유리를 처음 봤을 때 제 딸이 떠올랐어요. 같은 나이, 같은 병이었거든요. 박정희 씨가 저희 집에 온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제 딸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유리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박정희 씨가 하유리를 통해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자신이 못다 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유리에게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감정이입하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박정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유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지금은 하유리가 제 딸 같아요.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해요. 박정희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정희 씨의 사연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좋은 약을 가져왔는지, 왜 하유리를 애지중지했는지 말이에요. 정희 씨, 저희가 정말 감사해요. 하유리뿐만 아니라 정희 씨의 하유리뿐만 아니라 정희 씨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자 박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유리가 잠든 후 박정희 씨가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른 아이지만 정말 잘 돌봐줬어. 내가 보고 있지? 박정희 씨의 과거를 알고 난 후 저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박정희 씨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아내 수연이도 박정희 씨 사연을 듣고 감동했어요. 정희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언니 가족이에요. 아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유리는 박정희 씨를 더욱 따랐어요. 마치 박정희 씨의 빈 마음을 채워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진짜 손녀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어요. 박정희 씨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유라, 할머니도 너를 진짜 손녀라고 생각해.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박정희 씨가 남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회장님도 하유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드디어 박정희 씨 남편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희 씨 남편 박정우 회장이 저희 집에 왔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유리가 우리 정희를 많이 위로해줬다고 하더군요. 박정우 회장도 딸을 잃은 슬픔이 컸다고 했어요. 정희가 이렇게 밝아진 건 하유리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습니다. 하유리는 박정우 회장에게도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처럼 착하시네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박정우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정희 씨 부부는 저희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대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정희 씨는 하유리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영어,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레슨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하유리는 특별한 아이야. 하유리도 박정희 씨 기대에 부응했어요. 뭘 해도 금세 배웠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병을 이겨낸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유리가 박정희 씨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행복해지셨어요. 아이도 자신이 박정희 씨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하유리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졌어. 박정희 씨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박정희 씨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유리도 저희도 정희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박정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하유리는 제 진짜 손녀나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정희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야. 아내도 동감했습니다. 하유리도 우리도 모두 행복해졌어.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진짜 소중한 만남이 찾아온다는 걸 말이에요. 박정희 씨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하유리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항상 최고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들도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박정희 씨와 하유리의 관계는 이제 진짜 할머니와 손녀 그 이상이었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하유리는 박정희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박정희 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할머니가 됐어요. 어느 날 박정희 씨가 제게 말했어요. 민호 씨, 제가 하유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유리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잃고 나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유리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의미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씨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도 아내의 변화에 감사했어요. 정희가 하율이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치유되고 있었어요. 하율이도 자신이 박정희 씨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이의 순수한 다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박정희 씨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박정희 씨는 하율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돕기 시작했어요. 희귀질환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유리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하율이도 박정희 씨 일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저도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하율이에게 말했어요. 하유라,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하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 씨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제 딸 수진이를 그리워하며 하유리를 돌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유리 자체를 사랑해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저도 박정희 씨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도 이제 저희 진짜 가족이에요. 하율이 엄마가 2명이 된 거죠. 박정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아내 수연이도 박정희 씨를 진짜 언니처럼 생각했어요. 언니가 있어서 육아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였어요. 새 어른이 하나가 되어 하율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율이는 이런 환경에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남에게도 따뜻한 아이가 됐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하율이는 이제 8살이 됐어요.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박정희 씨는 이제 저희 집의 진짜 할머니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율이 대모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법적으로도 가족 관계를 인정받게 된 거죠. 어느 날 하율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할머니가 처음에 저한테 무서웠던 거 기억해요? 아이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억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제가 물었더니 하율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박정희 씨도 그 대화를 듣고 웃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하유리가 무서웠어. 너무 예뻐서 마음 아플까 봐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박정희 씨가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호 씨,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하유리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게 됐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박정희 씨가 무뚝뚝해서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하율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하유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제 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박정희 씨의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말이에요. 하율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됐어요. 아빠, 다른 아픈 아이들도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만든 재단도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하율이의 회복 사례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하율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박정희 씨라는 훌륭한 할머니도 생겼습니다. 아내도 육아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박정희 씨의 차가운 첫인상 때문에 다른 보모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율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정희 씨만이 가진 특별한 신약과 진심, 어린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하율이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거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해요. 겉모습이 차갑다고 해서 마음까지 차가운 건 아니거든요. 박정희 씨가 그걸 증명해줬어요. 하율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구해줬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지금도 박정희 씨는 매일 저희 집에 와서 하율이를 돌봐줘요. 이제는 보모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박정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편견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저희 가족이 증명하고 있어요.